챕터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은 Conditional Probability and Independence, 즉 조건부 확률과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독립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인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가 두 개가 있다. E랑 F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E예요. 그래서 E에 대한 이벤트 E에 대한 확률이 궁금한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F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 이벤트 E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냥 이렇게 쓰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게 생략된 거죠. 뒤에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생략이 된 거예요.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벤트 2. 근데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쓰지를 않지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거죠. Probability that event E occurs given that event F occurs. 그래서 given that 이런 말을 썼어요. given that이 어떤 조건 하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F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 E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조건부 확률이 조건이 되는 확률이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 두 개 이벤트의 교집합이 온다. 자, 우리 요 교집합 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probability of E given F 이렇게 짧게 얘기도 하고요. 또 probability of E conditional on F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E와 F가 두 개 이벤트가 상호 베타, mutually exclusive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상호 배반이면 probability E와 F의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F, 즉 F가 E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E가 이렇게 크고 F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일단은 정의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고 자, 위에 있는 분자가 E와 F의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그냥 F예요. 그래서 probability F분의 probability F 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는 college educated adults in small town 어떤 작은 도시에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단 그 성별로 나눴고요. gender. 그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나눴죠? employment status로 나눴네요. 그래서 취업을 했는지 unemployed 아직 취업을 못했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총 900명이 있는데 지금 남성은 500명, 여성은 400명, 그 다음에 employee는 600, 그 다음에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300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460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면서 취업을 하신 분, 또 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죠? 여성이면서 취업을 못 하신 분. 자, 그러면 일단 좀 깨끗이 지우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냐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unemployed, 아직 취업을 못했다라는 조건 하에 남성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조건부 확률은 정의에 충실하셔야 돼요. probability of U and probability of M intersection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nemployment 확률은 얼마냐면 총 900분의 unemployment는 300 여기 300 그 다음에 M과 U는 900분의 그 다음에 남성이면서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40명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0 그래서 총 300분의 40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예제 한번 봤고요.
또 하나 또 간단한 이제 하나 볼게요. 어떤 그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에 공이 150개가 들어있네요. 150개 공이 들어있고 150개 공이 들어있고 이 중에서 54개는 뭐라고 합니까? 파랑색. 53개 파랑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빨간색이겠죠. 나머지 96개는 빨간색.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색깔로도 구별했고 그 다음에 상태로도 구별했는데 공이 뭐 칙칙하거나 아니면 샤이니 빛나는 그런 공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뽑은 공이 밝게 빛나는 공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게 빨간색이라는 조건 하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샤이니 공인데 어떤 조건 하에 레드 안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probability of red, probability of S intersection. 자, 그러면 빨간 공일 확률은 뭐죠? 빨간 공일 확률. 공이 총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죠. 150개. 그래서 총 150분의 빨간 공일 확률은 얼마냐면 96. 그 다음에 150분의 빨간 공이면서 빛나는 공이 36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36 이렇게 써서 96분의 36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뽑은 공이 약간 칙칙한 공이야.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레드 조건이죠.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이 뒤에 조건은 똑같네요. 빨간색 공이라는 조건 하에 이번에는 빛나는 게 아니라 칙칙한 공. 자, 이거는 물론 이렇게 위에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요. 위에 이미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probability R. 일단 조건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1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8분의 3에서 8분의 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동전을 두 번 던졌고 그래서 이제 쭉 동전을 이제 두 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우리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표본 공간은 어떤 실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전 두 번 던지면 이 네 가지 경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샘플 스페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what i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구하는 문제네요. That both flips land on head.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앞면인 거죠. 어떤 조건 하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일 때 이런 조건 하에 우리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두 개의 다 플립이 앞면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이제 있지만 우리 여기 이제 쭉 답은 있지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B는 뭐냐면 보스 두 개의 플립이 다 헤드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HH 경우에 맞죠?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 네 개 중에. 그 다음에 제가 F라는 이벤트를 정의할 건데 이거는 first flip이 헤드인 경우에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H T H 순서대로 적어보면 H H H T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가 at least 적어도 하나가 헤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헤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HH 그다음에 HT 뭐죠? TH.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A번 문제는 뭐냐면
자, 어떤 조건이냐면 일단 first flip이 head라는 조건하에 두 개가 다 앞면일 그런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렇게 A, B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확률이 핵심인 거예요. 이 B는 뭐다? 그냥 컨디션, 조건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정의에 의해서 썼고, 자, 그러면 F, first head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 이미 적혀 있네요.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게 4분의 2고, 그 다음에 보스 헤드이면서 first 헤드인 경우, 즉 B와 F의 교집합을 구하면 HH 하나인 경우니까 4분의 1. 그래서 결국 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t least, 즉 A가 조건부로 들어가고 다른 건 다 같아요.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이 세 가지 경우, 즉 네 개 중에 세 개. 그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뭐냐면 HH 하나니까 4분의 1. 그래서 결국 답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쭉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이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파악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으실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 다시 좀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썼어요. 어떻게 읽는 거죠? Conditional probability of E given F. 뭐 probability of E given F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Probability of intersection of E and F over probability of F 이렇게 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시 그냥 재조합을 한 거예요. 재정렬을 한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probability E, F에 대해서. 그래서 E와 F 그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probability F 곱하기 probability E given F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나중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다 나오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벤트가 3개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E given FG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EFG의 교집합. 자, 문제가 이제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불어 과목하고 화학 과목을 들으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슬린이 불어 과목을 들었을 때 A를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과목을 들었을 때는 A를 맞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슬린이 그러면 이제 뭘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케미스트리를 들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확률이 더 크니까. 그런데 좀 그 프랑스 과목도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프렌치 코스를 들을지 케미스트리 코스를 들을지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확률이 뭐냐는 거죠. 확률. 케미스트리를 선택했을 때 맞죠? Probability that she get A in chemistry. 어떤 케미스트리를 들으면서 화학을 들으면서 A를 받을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다시 화학에서 A를 받을 확률. 화학에서 A를 받을 확률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학에서 A를 받을 확률은 뭐냐면 결국 화학도 선택했고 A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솔루션을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린이 케미스트리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어떻게 했냐면 denote events that she receive A in whatever course she take. 어떤 과목을 들었든 A를 받을 확률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A라고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화학을 들으면서 A를 받은 즉 어떤 교집합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C 그렇죠? 케미스트리를 듣고 그 다음 케미스트리를 들었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A를 받을 확률 다 여기 있어요. 케미스트리 들을 확률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 왜 2분의 1이에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동전 앞면이 나오면 화학, 뒷면이 나오면 프렌치 2분의 1이잖아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들으면서 A를 받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그래서 총 답은 3분의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는 뭘까요? 프렌치 코스를 들으면서 A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어 프렌치 코스 그 다음에 A given F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렇죠? 자, 어떤 그 조건부 확률이 들어옴에 따라서 2분의 1씩 줄었네요. 맞죠? 원래는 3분의 2, 2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조건부, 즉 동전 던지기로 선택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확률이 한 2분의 1씩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멀티플리커티브 룰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건데요. 자, 계속 설명드렸듯이 두 개 이벤트의 곱이 있다. 그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Probability of A given B는 조건의 정의에 의해서 B, A, B잖아요. 맞죠? 자, 이건 뭐랑 같냐면 Probability of B, Probability of BA랑 같아요. 그쵸? 자, probability of BA, BA 이거는 뒤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probability of B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probability of B 죄송합니다. 이거는 같은 게 아니고요. 자, probability of B A는 probability of A, probability of A, B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B, BA랑 A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AB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죠? AB 관점에서는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는 지금 여기 두 번째 게 이렇게 들어간 거고 첫 번째 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자, 한번 포즈 시키고 제가 초반에 좀 여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한번 포즈 시키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익스텐션 시킨 거예요. Probability of intersection of A, B, and C. 이거는 뭐냐면 앞에 두 개 A, B, AB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 C.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그렇죠? 일단 A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 A라는 조건 하나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서 multiplicative rules 이렇게 하고요.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까? K개가 있네. A1 through AK 이게 있으면 A1에 대한 확률 A1이 주어졌으니까 주어졌다라는 확률 아래 A2의 확률 A1, A2가 주어졌으니까 주어졌다라는 확률 조건 하에 A3의 확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A1 through AK-1 이벤트가 주어졌다라는 확률 조건 하에 AK에 대한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 joint probability 지금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어떤 곱으로 계속 나타냈어요. 그렇죠? 곱으로 계속 나타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건부가 계속 걸리니까 이게 결코 이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계산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A와 A2 이 각 이벤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독립이라는 가정이 생기면 이 곱셈 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걸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어떤 응용 문제가 뭐냐면 베이지 룰이에요. 그래서 베이지 룰. 그래서 이 베이지 룰은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토마스 베이즈라는 사람이 이것도 영국 수학자네요. 그래서 토마스 베이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베이지 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이지 룰을. 자, A1, A2, A3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샘플 스페이스 전부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샘플 스페이스를 이 예제에서는 몇 개로 나눴냐면 세 개의 파티션 부분 집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눴냐면 핵심이 뭐냐? mutually exclusive. A1, A2, A3는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B라는 이벤트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야. 그래서 A1, A2, A3 이벤트를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쭉 걸쳐서 일어난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벤트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벤트 B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거 맞아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네, 뭐 이제 온라인이니까 포즈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1과 B의 교집합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A2와 B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다음에 A3와 B의 교집합은 여기에요. 그 다 더하면 결국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교집합을 표시했어요.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교집합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까? 조건부 확률을 표현한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PA1 곱하기 A1이 주어졌을 때 probability B.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of B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쓸게요. 조건부 확률의 합으로 표현. 자, 이게 이제 베이지 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이라고 해서 law of total probability 전 확률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 A1, A2, A3의 확률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1, A2, A3 여기서는 이게 mutually exclusive라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A1, A2, A3는 이벤트인데 세 개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까 그림 다시 뒷장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이 그림이잖아요. A1, A2, A3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A1이 주어졌다라는 조건 하에 B에 대한 확률을 알 수 있고 A2 맞죠? 두 번째 이벤트가 주어졌다는 확률 하에 B의 확률을 알고 있고 A3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가정하에 뭘 구하고 싶으냐면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확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B가 주어졌을 때 A1의 확률이에요. 아, 이벤트 B가 나타났을 때 발생했을 때 그게 A1으로부터 나온 기인에 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률은 우리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확률은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구하기 쉽다 어렵다는 바로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뒤에 좀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이 확률 지금 요 예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 여섯 개의 확률을 가지고 여섯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 세 개의 확률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이지 룰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probability of A1 given B 이거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probability of B 분의 이게 바로 이렇게 쓰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게 A1 intersection B잖아요. A1 intersection B를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the probability of B는 뭐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로 앞장에서 이미 다 했어요. 뭘로? 전확률의 법칙.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probability of A to given B는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probability of B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은 했지만 probability B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또 마찬가지로 A3 probability A3 given B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는 확률을 가지고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 이 룰이 베이지 룰이에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 뭔가 어떤 컴퓨테이셔널 문제에서 많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이제 용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위에 6가지는 알려져 있다라는 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prior probability,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냥 data probability 혹은 사전 정보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세 개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posterior probability, 사후 확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요. 결국 베이즈 룰은 뭐냐면 어, prior과 사전 확률과 그다음에 데이터 probability를 가지고 posterior probability를 구하는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 요 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사후 확률 하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사전 확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 똑같이 뭐가 핵심이냐면 A1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것도 probability of A1이고 이것도 probability A1인데 앞에 거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B가 주어졌을 때 A1이라는 거죠. 그다음 얘는 뭐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A1의 확률이고요. 자, 뭔가 주어졌어요. 뭔가 주어졌다라는 건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이 B가 뭐냐면 정보예요. 그러면 이 A1이 이 정보에 의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정보를 받기 전이라고 해서 prior, 사전, 얘는 정보를 받은 후라고 해서 posterior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 can be considered as an updated version of the prior probability.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So posterior probability is nothing but a updated version of the probability, prior probabilit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사전 확률이 주어졌지만 이거를 조금 업데이트하고 싶다. 뭘로? 이 중간에 있는 것 같고 데이터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사전 확률이 결국 뭐다? posterior probability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제를 좀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데 타이어 회사인 거. 어떤 회사가 그 타이어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어떤 그 서플라이어로부터 서플라이어 1 and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Supplier 1 has a record of delivering tire containing 10% defective. 이거 그러니까 공급체 첫 번째 공급업체인데요. Supplier 1 이렇게 할게요. Supplier 1은 그 과거에 비춰봤을 때 약 10%의 불량품이 있네요. 디펙티브가 이제 불량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upplier 2에서는 5%의 불량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기록에 보면 한 40%는 서플라이어 1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 정도의 정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if a tire is taken from this supply and observed to be defective, find the probability.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타이어를 받았는데 이게 디펙티브야. 불량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서플라이어 1에서부터 왔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supplier 1, supplier 2고 이 두 개는 disjoint, mutually exclusive.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은 뭡니까? 이벤트는 어떤 타이어가 defective. 그쵸? supplier 1도 supplier 2.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defective tire was made by supplier 1? 그래서 결국은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 조건부 확률이 서플라이어 1일 확률인데 뭘 봤다라는 조건 안에 디펙티브 타이어를 봤다라는 조건 안에 그 디펙티브 타이어가 먼저야. 어떤 컨디션 어떤 타이어가 디펙티브 됐는데 그게 서플라이어 1일 확률은 뭐냐 이거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prior probability를 알아야 돼요. prior는 뭐냐면 supplier 1 이게 얼마였냐면 0.4였고요. supplier 2는 이거는 뭡니까? 1에서 0.4니까 0.6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 이걸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건부 확률이라 했던 거. 서플라이어 1일 때는 과거 미쳐봤을 때 0.6이고 그 다음에 디펙티브 서플라이어 2일 때 불량의 확률은 0.05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다시 써보면 S1 디펙티브 이걸 구하는 거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 이게 베이지 룰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확률을 가지고 이걸 구할 거예요. 자, D는 S1 D. 자, probability of D는 뭐죠? 자,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맞죠? 전화확률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S1 D 더하기 S2 D. 이게 이제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집합을 안 쓰면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한번 우리 계속 써볼게요. 이렇게. 자, 교집합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야. S1 더하기 D S1. 마찬가지로 이것도 S1 D S1 so probability of S2 더하기 probability D.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넣어보면 이제는 다 아는 확률이에요. S1이 뭐죠? 네, 0.4라고 크게 대답하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S1이면서 D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0.1 잘하셨어요. 0.4 곱하기 0.1 더하기 S2는 0.6 다음에 S2이면서 D가 얼마죠? 여기 있잖아요. 0.05 계산하면 이게 0.57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0.57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아마 이제 뭐 사업 수완, 인더스트리얼 스킬을 가르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first, the failure rate is 20% for A, 그렇죠? A라는 방법을 사용했더니 한 20% 실패를 했고, B라는 방법을 사용했더니 한 10% 실패를 했네요. 자, 그런데 B is more expensive and hence is used only 30% of the time. 아, B가 좀 비싸가지고 30%밖에 사용을 못하고요. B라는 방법은 A라는 방법은 한 70%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 worker is taught the skill by one of the methods but failed to learn it correctly. 아우, 실패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실패를 했다. 그런데 그게 메소드 A로부터 나온 거. 실패를 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probability A는 얼마입니까? 0.7. probability of B는 얼마예요? 0.3. 자, probability of fail 했어. A를 했을 때 fail한 게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0.2. 자, 과거에 봤을 때, 그 다음 fail B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0.1.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fail이 됐는데 그게 A 방법으로 가르쳤을 확률이 얼마냐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이 적은 확률을 가지고 prior probability랑 데이터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prior probability 0.7, 0.3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F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의 정의 써야 돼요. A, F.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한번 써볼게요. A, F, 다음에 B, F, A, F.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이제는 A, probability, F, A.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다음에 probability of A, probability of FA, 더하기 probability of B, 다음에 probability 뭐니까 F. 자, 그러면 이제 다 있는 확률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0.7, 0.2 더하기 0.3 곱하기 0.1, 0.7 곱하기 0.2. 그래서 답은 0.82.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잡한 베이지 룰 두 가지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좀 영어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고, 이제 좀 이 에센스, 이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핵심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해 드릴게요. At a certain stag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뭐 어떤 조사가 있나요? 범죄 조사가 있나 보대요. 범행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범행 조사. 제가 키워드만 쓸게요.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인스펙터, 담당 검사관이 얘기하기로 한 60%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60%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어떤 이 증거는 이 범죄가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머리가 없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조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면 범죄이다라는 거죠. uncover. uncover가 뭐냐면 뭐죠? 뭐가 알아냈다, 밝혀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의 확률로 일반인들, the population possesses this characteristic.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왼손잡이고 또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the brown hair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의 확률로 일반인들도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ow certain of the guilt of the suspect should the inspector now be if it turns out that the suspect has this characteristic. 어떤 용의자가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guilty인지, 얼마나 유죄가 될 확률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죠? 예. 이렇게 되면 여기서 guilty, 그다음에 not guilty를 제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C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 characteristic 이 세 가지 특성을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까요? probability of guilty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60%라고 했잖아요. 0.6.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not guilty. 제가 물결 모양을 하면 not이라는 뜻이에요. 0.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뭔지 한번 보세요. guilty면서 이와 같은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자, 요거 전에 요걸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not guilty면서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가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쉽게 0.2 이렇게 대답하죠. not guilty라는 건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범죄가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특성을 가질 확률이 0.2예요. 근데 범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New evidence shows that the criminal has a certain characteristic. 이 characteristic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떤 guilty면서 이 characteristic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좀 헷갈렸던 거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G가 suspect guilty고 C가 이렇게 이미 다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 크리미널 주어졌어요. 어떤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을 때 이게 guilty일 확률을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guilty일 확률, 유죄의 확률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볼까요? G, C.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다 이제 알아요. 우리는 G, C, G. 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P, G. 그 다음에 P, C, G.
그다음에 P, G 더하기 P, C, 다시 한번 써볼게요. C, not G, 그렇죠? 그다음에 probability of not G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걸로 다 넣어보면 0.882가 나온다. 자, 이거에 대한 게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G 컴플리멘트는 지금 제가 G 물결 모양으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포즈 하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1%의 그 인구가 어떤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네요.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 the blood test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has a 97% chance of identifying the disease for disease individuals. 맞죠? 실제 질병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낼 확률이 97%인 거네요. 그 다음에 6%는 뭐냐면 6% chance of falsely indicating that healthy person has a disease. 건강한 사람인데 너 질병 있어 이렇게 잘못 판단할 게 한 6%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disease, not disease.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블러드 테스트. 그래서 블러드 테스트를 제가 양성,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positive, 플러스면 이제 반응을 한 거고 마이너스면 반응을 안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probability of positive 이걸 구하는 건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 룰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될 건데 prior probability랑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데이터 조건부 확률을. 자, 그럼 probability of D는 얼마입니까? disease 확률은 0.01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not disease는 1에서 빼주면 되죠. 0.99. 굉장히 희귀 질병인 것 같은데요. 맞죠? 1% 정도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지즈인데 포지티브라는 건 제대로 질병으로 판단할 확률이 0.97. 반대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 큰일 날 확률이죠. 0.03. 자, 그 다음 뭐가 주어졌냐면 이게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자, 6% 이거죠. 어떤 건강한 사람이에요. 디지즈가 없는 사람인데 양성으로 디지즈가 있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06. 자, 그 다음에 반대 음성을 D 얼마입니까? 0.94. 자, 이건 뭐냐면 그렇죠. 두 번째 확률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한 거예요. 0.94로. 자, 그러면 probability of D positive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 요거에다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이제 probability of D 플러스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더하기 probability of D 플러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교집합은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D 다음에 probability of D given positive 다음에 probability of not disease 여기 조건부 확률 positive given not disease. 자, 그러면 있는 거 쭉 적으면 돼요. 0.01 제가 빨리 적을게요. 0.97 0.99 곱하기 0.06 그럼 얼마입니까? 0.0691 이렇게 답이 이거예요. 자, 됐죠? 0.06 굉장히 작은 확률이네요. 작은 확률로 우리가 포지티브 블러드 테스트가 될 확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베이지안인데 베이지안 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테스트가 파지티브야. 일단 파지티브가 먼저 온 거야, 조건부로. 그 다음에 chance disease, 디지즈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씁니까? 맞아요. 정의에 의해서 D 파지티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위에서 구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파지티브의 확률은 얼마였습니까? 0.0691.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구했어요. 맞죠? 이것도 위에서 여기서 구한 거죠. 한번 다시 써볼게요. D 곱하기 probability positive given disease. 그래서 써보면 0.0691 0.01 곱하기 0.97 그래서 0.1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블러드 테스트가 네거티브네요. 그래서 given 네거티브인데 what is the chance that you do not have the disease? 그러니까 여기서 D disease not disease가 되겠고 정의에 의해서 not disease이면서 네거티브. 그렇죠? 자, 이 확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 없고 테스트도 정확하게 너 질병 없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이제 희귀 질병이고 그 다음에 또 나름 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probability of 마이너스는 얼마냐면 이미 여기서 구해졌어요. probability of 마이너스. probability 마이너스는 1번에서 빼면 되는 거죠. probability of plus. 그다음에 이것도 not disease.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는 거 다 그거예요. 맞죠?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교집합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한번 다 써보면 1-0.0691 그 다음에 0.99 그 다음에 이건 얼마입니까? 0.94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무려 0.999 이렇게 나와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디지즈가 아닐 때는 디지즈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제 아즈라는 개념인데요. 아즈라는 개념. 아즈는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재밌는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금 이제 지루하시죠? 저도 한번 물도 한번 좀 먹고요. 자, 이제 아즈는 뭐냐면 아드라는 거, 뭐 아즈, 뭐 오즈 이렇게 읽는데 오즈라고 읽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발음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드, s가 붙어서 아즈 이렇게 읽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책에는 오즈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발음대로 아즈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dds of an event A are defined by 이렇게 나온다. 어떤 특정한 확률이 나왔을 때 이 뒤에 것만 보세요. 어떤 확률이 있어.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 반대. 즉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 나오지 않을 대비 관심 있는 확률이 나오지 않을 대비 관심 있는 확률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앞장.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면 돼요. 뭐 A 이런 거 빼고 간단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 P고 그렇지 않은 확률이 1-P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지 않을 확률 대비 관심 있을 확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건데요. 자, 이 P가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이고 이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한대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가 0이면 분수에서 분자가 0이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드의 값은 아드의 범위는 어떤 0에서 무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드가 일상생활에 어디 쓰이냐면 이런 배당금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 초에 보면 이런 이제 배당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그 지난 월드컵에 2018년도 러시아에서 월드컵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그 월드컵 하기 전에 이제 이때 준 6월 달에 이제 한 월드컵이었는데요. 배당금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했던 거 2018년도에 쓴 거니까 2018년도 것만 이렇게 볼게요. 이게 2018년도 그 해 초에 어떻게 걸렸냐면 이렇게 걸렸어. 그렇죠? 독일이 어떻게 걸렸냐면 4대 1이에요. 4대 1.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저기 있죠. 우리나라도 했는데 500대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1원을 걸었을 때 1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우승을 하면 4원을 받는 거죠. 4배 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500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확률이 적은 거죠. 많이 우리나라에게 우승을 점친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승을 점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드예요. 이 4분의 1, 500분의 1 이게 이제 아드라는 건데요. 자, 여기 아드라고 써 있잖아요. 아드. 배당금이 아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의 우승 확률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아까 4분의 1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드였. 아드는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4분의 1. 즉 여기서 우리 관심 있는 건 우승할 확률이고 우승하지 못할 확률. 그래서 아드가 4분의 1. 그래서 확률로 계산해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5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확률로 퍼센티지로 하면 20%. 독일의 우승 확률은 그러니까 1대 4라는 거는 아드가 1대 4라는 거는 우승 확률을 한 20% 정도로 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아드는 500분의 1이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왔다 갔다 하면 501분의 1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100을 곱해도 1%가 채 안 되는 거죠. 1%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작은 확률로 우리나라 우승을 점쳤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F조였는데요. 그 당시 막 죽음의 조 F조였는데 어떻게 됐죠? 자, 배당금을 가장 많이 걸었던 독일이 탈락을 하죠. 자, 우리나라 그때 이제 기억나시죠? 2대 1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흥민이 막 그 골키퍼까지 나왔는데 그 골키퍼가 잘못 이제 나와가지고 손흥민이 이렇게 해서 그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한 7, 80m 뛰어가지고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이 예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독일이 본선에 진출해서 16강에 못 올라간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16강에 이때는 못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 이 문제만 풀고 오늘 이제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earn이 뭐죠? earn 항아리예요. 자, 항아리가 있는데 이 earn에 뭐가 있냐면 이 항아리에 두 가지 타입의 동전이 있는 것 같아요. Two types, A coins and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 코인, B 코인이 있는데 A 코인은 두 종류고 B 코인은 하나의 종류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 코인을 딱 뒤집었을 때 이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랍니까? 4분의 1. 자, 반면에 whereas type B, when a type B coin is flipped, type B 코인을 플립했을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3. 꽤 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in is randomly chosen from the urn and flipped. 임의로 그냥 그 항아리에서 뽑아가지고 플립 뒤집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을 잘 보셔야죠.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Given that the flip landed on head. 맞죠? 이렇게 뒤집었는데 플립했는데 그게 앞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A일 확률이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use od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연습한 것처럼 그 베이지안 확률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베이지안 probability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좀 베이지안 probability 구하지 말고 순수하게 아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면 이제 솔루션이 딱 있으니까 한번 이 솔루션 보고 설명할게요. A가 뭐냐면
이벤트 타입 A 그 다음에 코인 그러니까 그렇죠? 코인 A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했냐면 타입 B 코인을 뒤집었을 때 어떤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면 이걸 알고 싶은 거죠. 헤드가 나왔을 때 이게 A일 확률이죠. So where head is events that the flip landed on head. 됐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아드로 계산할 건데 우리가 이게 관심 있는 확률이에요. P예요. 그러면 1-P 이게 아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대로 쓴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위에 올라와 있고 1-A 헤드가 뭐냐면 B 헤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맞아요. probability of A head. 그냥 H로만 쓸게요.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무조건 정의예요. A probability H A.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지금 요거 쓸게요. B H.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probability of H. 맞아요. probability of B probability of H B. 이 두 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HH는 지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거와 같은 거죠. 제가 헤드 대신에 H로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probability of A는 뭐죠? probability of A. probability of A는 여기 주어져 있어요.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코인 A가 두 개고 코인 B가 하나이기 때문에 A일 확률은 뭐냐면 총 2 더하기 1분의 2예요. 즉 3분의 2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B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알아요. A 타입의 코인이 헤드일 확률이 얼마냐면 주어졌어요. 4분의 1. 그 다음에 B 코인이 헤드일 확률은 4분의 3 주어진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드예요, 아드. 아드.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짧게 쓰면 이렇게 P 짧게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P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H 다음에 1 마이너스 P A H 이게 뭡니까? 아드예요. 아드가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2 1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PH거든요. 헤드가 나왔는데 그게 A타입의 코인일 확률 얼마나? 그러면 이거 잘 정리를 하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답은 얼마입니까? 5분의 2. 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셔야 될지 아마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정의, 조건부 확률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나 또 시험 준비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좀 개념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